수개월간 한인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욕 및 뉴저지 중간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실시됐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문제 쓰레기 수거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며 질주하는 트럭들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제2본사가 원래 한 개 도시에 들어설 것으로 예견됐으나 2개 도시로 나뉘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8일 뉴욕에서 5개월 만에 다시 만납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국가대표 선수 성학대 파문을 초래한 산하 미국 체조협회의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수개월간 한인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욕 및 뉴저지 중간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한인 연방 하원 의원과 한인 시장 후보의 당락 여부입니다. 선거일 모습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투표소, 비가 오는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팰리세이즈 팍은 최초로 한인 펠팍 시장의 당락이 결정되는 날인 만큼 한인 사회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또 애들 교육문도 바뀌어야 되고 아무튼 여기 살는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인종차별 안 당하게 그러니까 한국분이 많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국인이 돼야 됩니다. 사상 최대 투표율을 보인 조기 투표를 시작으로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투표하시는 분이 오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오전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사이에 나오셔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는 월등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뉴저지 제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앤디 김 후보의 당락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트럼프 신봉자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 현 의원인 톰 맥카티 의원과 초박빙 승부를 펼치며 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앤디 후보는 이 텍스 삭감이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고 나중에 미국의 재정에 절대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 것이다. 이런 또 이 맞불 이 캠페인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앤디 후보가 나름대로 자기가 반드시 주장해야 될 그런 아젠다를 잘 들고 사람들을 설득한 것에 큰 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뉴욕 뉴저지 선거 결과는 오늘 자정께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될 오늘 미국 중간선거는 조기 투표율만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그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막이 가장 먼저 오른 곳은 미 동부 버먼트주로 새벽 5시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주별로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 시작해 오후 5시에서 10시 사이에 마감되는데 동부에서 서부로 시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 전체 투표 결과는 새벽 2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2년마다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전체와 임기 6년의 상원의원 3분의 1, 그리고 주지사는 물론 주의원과 교육감 등을 물갈이하게 됩니다. 올해 투표에서는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 50개 주지사 중 36명을 선출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엿보는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감세와 반이민, 이란 핵협정 탈퇴 등 국정 운영 이슈마다 국내외에서 파란을 몰고 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 대립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판 유세도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바로 전날 경합 지역인 오하이오와 인디애나, 미주리 등 3개 주를 돌며 자정쯤 백악관에 돌아오는 강행군을 해냈습니다. 또한 이민 이슈를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며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입후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공화당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문제의 쓰레기 수거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며 질주하는 트럭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잠을 깨우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굉음과 함께 교통법규를 수시로 어기며 질주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단속을 통해 트럭 운전사들을 정지시켜 체포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속 중에 드러난 일들을 보면 심지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마주오는 차량을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면서 아무 데서나 유턴을 하여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 사항은 군소업체들뿐 아니라 133대 트럭을 운영하는 액션 카팅 업체 같은 초대형 쓰레기 수거 업체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렉싱턴 어베뉴에서 액션 카팅 회사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무단으로 유턴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액션 카팅 회사 소속의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치고 뺑소니 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 경찰 당국은 약 1천여 건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했고 17대 쓰레기 수거 트럭을 압수 토행했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이번에 쓰레기 수거 트럭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통해 보다 시민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맨하탄 32가 K타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 한인회와 K타운 상인 번영회, 키스 파워스 뉴욕 시의원이 힘을 합칩니다. K타운 상인 번영회는 K타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청소부 1명을 고용하고 매주 6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32가 길거리 청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K타운 상인 번영회는 이날 파워스 의원에게 시위생국의 거리 청소 실시와 쓰레기 수거 차량 배치, 도로 재정비를 통한 폐수 처리와 버스 정차 문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파워스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뉴욕시 위생국장에게 K타운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연방정부에 약속된 공사비 지원이 물 건너간 상태에서 뉴욕의 교통시설 중 개선이 시급한 프로젝트들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의 해켄색 강의 다리에 기술적 문제 결함으로 최근 300번의 열차 운행 지연이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슨강의 해저 터널은 작년에 아예 운행 중지가 된 적도 있으며 1년간 무려 1만여 분의 누적된 지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뉴욕의 교통시설 중 이와 같이 중요한 구간들이 최근 5년 동안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허슨강의 터널만 해도 수리 비용이 14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치를 비용의 절반을 내기로 한 오바마 시절 연방정부의 약속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심 속에 폐기된 상태입니다. 단지 민주당 지역이라는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소외된다면 이는 뉴욕, 뉴저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는 셈이어서 뉴욕, 뉴저지의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트럼프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 과연 트럼프 행정부도 감당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제2본사가 원래 1개 도시에 들어설 것으로 예견됐지만 2개 도시에 나뉘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북서부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은 그동안 제2본사 입지를 물색해왔으며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크리스털시티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제2본사가 특정 도시에 들어서면 교통과 주거 인력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두 곳으로 분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산 입주하는 두 도시 중 하나가 뉴욕으로 거론됨에 따라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보가 빨라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아마존 관계자와의 미팅 등 뉴욕 유치에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서면 50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5만 개의 고급 일자리가 기대됩니다. 크리스털시티를 비롯해 유력 후보지들은 벌써 집값이 들썩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저널은 아마존이 제2본사를 두 곳으로 쪼개려는 가장 큰 이유는 충분한 IT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곳으로 분산되면 각각 2만 5천 명씩 고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크리스탈 시티를 비롯해 달라스와 뉴욕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8일 뉴욕에서 다시 만납니다. 두 사람의 뉴욕 회동은 지난 5월 말 이후 5달 만입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두 사람이 오는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두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 논의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문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이 제재 완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다며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 복귀까지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에서 대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최선희 부상이 뉴욕 회담에 배석하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실무 협상까지 진행할 경우 본격적인 협상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국가대표 선수 성학대 파문을 초래한 산하 미국 체조협회의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체조협회는 국가대표 주치의 레리 나사르가 수십 년간 250명이 넘는 선수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르는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중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체조협회는 나사르의 범행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캐리 페리 전 체조협회 협회장은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고 지난달 취임한 베리보노 협회장은 올림픽 체조 스타들의 추가 폭로 이후 나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미국 체조협회가 그동안 미국 전역의 3,000개 클럽 15만 명의 이상의 선수를 대표해왔고 현재로는 협회를 대신할 다른 조직이 없는 만큼 국제대회 참가를 포함해 일정 기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전투기가 월요일 흑해 공해상에서 미군기와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인 에릭 파우는 러시아 제트 폭격기가 빠른 속도로 미군기 EP-3에 두 번이나 아주 근접한 거리까지 다가섰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서 두 비행기 사이에 아무런 교신은 없었습니다. 미군기는 당시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항상 예정된 항로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월요일 오전 퀸즈 지역에서 잇따라 스쿨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경 사우스 오존팍 린덴 블러바드와 134스트리트에서 스쿨버스가 사고를 일으키면서 4명의 아이와 4명의 어른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에 자메이카 207 스트리트과 힐사이드 애비뉴에서도 스쿨버스에서 사고가 발생,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대낮에 종업원을 폭행하고 가발을 훔쳐 달아나는 간 큰 여성 3명을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퀸즈에 있는 가발 판매 가게에서 가발을 훔치다 60대의 종업원에게 들키자 종업원을 폭행한 후 168달러 상당의 가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종업원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습니다.
2016년에 일어났던 퀸즈 지역 공원에서 조깅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샤넬 루이스 사건 관련 공판이 지난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샤넬 루이스는 2016년 퀸즈 지역 스프링 그릭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카리나 베트란노를 공격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변호사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주권 신청 거부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I-485 승인 건수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4,472건, 28,336건, 그리고 34,365건을 기록했습니다. 거부 건수는 2,142건, 2,595건, 3,250건을 기록하며 올해 계속 증가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월요일인 5일 연방법원 맨하튼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8개 주와 뉴욕시 등 6개 도시가 참여한 이번 소송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겠다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대항한 이의제기 소송입니다. 뉴욕시 일대에서 특정 인종이나 종교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과 롱아일랜드에서는 나치 문양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고 10대 4명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 쇠파이프를 던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 뉴욕 흑인들의 유고를 보관하는 기념관은 흑인들을 죽이라는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뉴욕시 교육국은 차터스쿨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관행처럼 제공해왔습니다. 뉴욕주 교육국과 연방교육부가 이 관행의 위법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법에 따라 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학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 교육국의 데이터를 차터스쿨에 제공하는 것은 마이크 블룸버그 전 시장 때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유학생 비자, 즉 F1 비자 받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법 전문 심중식 변호사를 모시고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처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많죠. 그때 네.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미국에 왔을 때에 관광 목적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하다가 네. 마음이 변해서 네. 또는 상황이 변해서 네. 이제 학생 비자로 바꾸는 거예요. 네네. 뭐 뒤에 자기 생각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관광의 목적으로 왔는데 이제 주의할 게 요즘에 새로 하나 변경된 게 네. 오자마자 바꾸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느 바꾸면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럼요. 오자마자 바꾸면 당신은 관광 비자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왔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목적을 마음속에 숨기고 네. 관광한 척하고 왔다 이런 이제 얘기. 그래서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미국에 입국하고서 네. 90일 지난 다음에 할 것. 이제 그게 제일 먼저고요. 90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네. 왜 학생으로 가는지, 왜 갑자기 관광을 왔는데 네. 왜 학생이 하고 싶으냐, 공부를 하고 싶으냐, 네. 그 목적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그걸 잘 좀 설명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공부하는 동안에 뭐 몰래 뒤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돈이 있어서 네. 학자금, 다시 말하면 이 등록금 내고 네.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재정 능력을 보여줄 것. 네.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죠. 네, 그렇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를 했으면 그다음에 미국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공부하고 나는 가겠다. 다시 네. 말하면 나는 귀국할 사람이다라는 목적을 어떻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네네.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무슨 가면은 식구들이 있다든가 한국에 가면은 내가 직장이 있다든가 네. 한국에 가면은
멋있는 예. 아가씨가 날 네. 기다리고 있다든가 하여튼 뭔가 내가 돌아갈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서류들이 한꺼번에 네. 사유서를 잘 쓰고 그런 서류가 준비되면 됩니다. 네네. 네. 만약에 그렇게 신분 변경을 하는 그런 게 있었을 때 네. 그 요즘에 새로 생긴 규정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게 예. 거절이 된다고 또 많이 네, 요즘에 많이. 문제가 많이 네, 됐어요. 문제가 많이 된다고 올해 들어와서 하는데. 특히. 네. 예,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는 학생 비자로 이제 바꾸면 한 네. 3개월이면은 됐다 안 됐다 뭐 네. 보충해라 이러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원들을 막 재배치하고 그러면서 네. 그쪽에 심사하는 직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심사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된 것이 요즘에는 1년 넘어서 15개월, 18개월, 20개월까지 1년 내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자기가 합법일 네. 때 자기가 아직 불법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신청서만 접수하면 끝. 괜찮았어요.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나중에 그냥 네.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네. 요즘에는 합법일 때 꼭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합법을 또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네. 바뀐 게. 네. 예전에는 합법일 때 접수만 했으면 끝인데 네. 이제는 접수하고 또 나올 때까지 계속 합법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이제 관광비자로 왔잖아요. 네네. 그럼 6개월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또 6개월짜리 하나 또 접수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아직 안 나왔어요. 6개월짜리 하나 또 접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4개, 5개까지 접수하시는 네. 그렇게 해드려요. 예, 왜냐하면 계속 합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네가 막 쌓여 있다가 이제 1년 또는 1년 반 또는 뒤에 가서 이렇게 심사할 때 이 사람이 다 없어졌네 그럼 안 해주고 아직 계속 연기해서 아직 있으면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주의해야 됩니다. 네. 유학생 비자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네. 신분 변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학교 등록 취소로 인해서 세류 신분 유지에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 네. 그 다음 날 바로 출국해야 되는 건가요?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새로 하나 바뀌었는데, 네. 예, 이제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실수를 해도 이렇게 다시 복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하나 실수하면 이제부터 무조건 아웃,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뭐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한 땡땡이 치고 그러다가 수업 네. 하나 빼먹었다 해서 퇴학당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공부하는데 출석이 작아졌다든가 아니면은 뭐 등록금을 좀 못 네. 벌어가지고 네.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OPT 하면서 네. 뭐 일을 안 했다든가 해서 네. 금방 그 어기는 것이 나오면 바로 불법 체류가 되는 걸로 바꾸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빨리 나가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퇴학당했을 때도 어떤 태- 구제 방법 같은 있어요. 거 그런 그거는 거? 만약에 있어요? 만약에 핑계거리가 있으면 5개월이 안 지났으면 리인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서 네. 구제 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다. 네. 뭐 아, 교통사고가 네. 났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5개월 이전에 하면은 구제 네. 방법이 있고 5개월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학생 비자가 5년짜리를 받아 갖고 와요. 네. 근데 여기서 공부하다가 2년 됐는데 뭐 이렇게 해서 퇴학당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거 다시 이제 리인스테이트먼트 신청하면 이게 아까 1년 내지 2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죠. 그럼 네. 학교 못 가요. 네. 그 심사하는 동안에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승인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아직 비자가 살아 있는 사람 5년짜리 하셨어요. 그럼 아직 살아 있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냥 다시 학교 금방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좀 약간 위험하지만 네네. 그래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만약에 오래 있다가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네. 예. 그러면 학교를 다녔다는 어떤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요즘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 서부에 몇몇 한국 분들이 중요한 학교에서 네. 학생들 등록금 받고 살살 봐줄 테니까 출석 봐줄 테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학교 여러 학교가 결려가지고 그랬군요. 거기에 학적을 두었던 학생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이유는 네. 야 너 보니까 이 주인이 학교 다 안 다녔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다 거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학교에서 출석을 안 해도 좋다라고 봐주는 학교는 나중에 영주권 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 이제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학교를 진짜 다니는지를 얘네들이 보는 방법을 하나는 너 그동안에 다닌
등록금 영수증 가져와라. 너 성적표 가져와라. 그런 건 다 가져오는데 특히 네. 교실에서 배운 교재물 가져와라. 숙제한 거 가져와라. 네.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숙제하고 교재물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